저는 머리를 빨주노초 파남보도 다 했었어요. 회사를 어쨌든 입사해야 되니까 검정색 머리를 처음 하고 아빠를 딱 만났는데 아빠가 네, 안녕하세요. 농업회사 법인 밭 주식회사 대표 이미소입니다. 밭은 제가 8년 전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춘천에 내려와서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의 농업회사 법인 밭 주식회사라는 이제 회사의 형태로 갖추어진 지 이제 4년 차 된 스타트업입니다. 저 부모님의 감자 농사를 좀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하고 싶어서 감자빵이라는 아이템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의 주 아이템이 감자빵을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좀 소위 말하는 왕따였거든요. 따돌림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제가 턱이 좀 21mm 정도? 턱이 또 많이 나오고 외모가 좀 다르다는 턱기영아, 너 못생겼어, 마귀할멈, 그런 정말 많이 이제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친구도 막 없기도 했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때 따돌림을 많이 당했는데도 굴하지 않던 아이였어요. 그게 아마도 좀 ADHD 덕분에 학창 시절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또 때문에도 있는데 덕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는 뭐냐면 좀 주의력 결핍이 됐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뭐 있더라도 막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얘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주의력이 결핍했으니까 애들은 막 공부도 못 해. 집중도 못 해. 대화에 뭐 얘기도 못 끼어들어. 이러니까 또 따돌림을 당하긴 하는데 따돌림을 당하는 거에도 이렇게 개의치 않는 거지. 막 이렇게 따돌림을 나 따돌림을 당하니까 막 너무 슬퍼. 막 이런 거에 또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너무 밝은 거야. 너무 세상이 밝고 막 이렇게 따돌림 당해서 너무 슬프다가도 저기 꽃이 너무 예쁘잖아. 막 이렇게 너무 세상이 밝은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학교 성적이 되게 좋지 못했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비평준 고등학교였는데 미달로 404명 중에 400등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부모님께서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는데 과외 선생님이 첫 달을 하고 학원비를 돌려주셨어요. 교육비를. 그냥 못하겠다. 얘를 가르칠 수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된다. 영어를 아예 읽을 수 없다. 이 아이는. 진짜 파닉스부터 다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혼자 그 세상에 또 빠져가지고 역대로 살면서 처음으로 1등을 해본 경험이었는데 대학교 때는 수석으로 제가 입학을 했거든요. 가문의 영광인데 고등학생 때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을 처음으로 갖게 됐어요. 그때 당시 온스타일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 런웨이 아메리카도 있었고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했던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디자이너가 그냥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정말 되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패션 보그 잡지도 구독을 했었고 제 모든 그 교과서가 잡지로 다 이렇게 스크랩이 돼 있었고 누구보다 그 디자이너에 대한 열망함이 컸는데도 22살에 제가 판단했을 때 나는 좀 패션에는 감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좀 어린 마음에 내가 감각이 없다. 난 좀 다른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세요. 뭐 좀 해달라 뭐 이런 부탁을 안 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대뜸 감자 농사를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아빠 부탁을 들어주는 마음도 컸지만 아빠 밑에서 집값이라도 아끼면 학자금은 좀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8년 전에 그냥 춘천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춘천에 내려가서도 감자빵을 개발하기까지가 5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는 감자로 뭐 감자 피클을 처음에 만들어 보기도 했고 감자 분말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감자로 칩을 내려 보기도 했고 감자로 막국수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감자 뭐 고구마 감자 마늘빵 고구마빵 감자 프레첼 감자 단팥빵 감자 파이 감자 뭐 닭갈비 뭐 썸띵 뭐 이런 별의별 거를 다 만들다가 마지막에 이제 감자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실패 과정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막 이런 질문들도 막 하시는데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 전 작은 성공들이 되게 모였었던 마음이고 물론 거기서 단 한 가지 성공이 안 됐던 이유는 돈이 안 됐어요. 돈은 안 됐는데 그때는 그것 또한 또 성공이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미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감자 농사를 지으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매월 돈을 까먹고 있으셨는데 제가 가서 좀 덜 까먹었어요. 야, 더 까먹을 건데 덜 까먹었잖아. 너무 기쁘다. 저희 부모님도 늘 뭔가 늘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좀 긍정적인 걸 바라보는 태도를 가졌던 게 이 모든 과정들을 좀 이렇게 버티면 버티는 이렇게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 18살 때 전 첫 책 읽었던 게 뭐 카네기 행복론, 인간관계론부터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이미 필요한 것들은 그런 책들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거든요. 지금에서야 사실 웃으면서 이 남들과 다른 게 축복이고 사랑이다라는 말을 이제야 할 수 있지만 왕따를 당할 때는 학교를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고 이 세상은 나를 버렸다. 남들과 다른 게 저는 너무 싫었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런 결핍들이 결국엔 지금의 저에게 엄청나게 큰 원동력이 됐던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다른 게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아까 ADHD에 감사하게 된 것처럼 내가 주의력이 결핍된 거는 엄청나게 싫은데 솔직히 그 16시간 동안 집중하겠어요? 전 집중 쉽거든요. 하루에 14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빵만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질려서 도망가요. 비단 그 집중력 하나만도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의 제가 철학적인 사고라든지 나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뭐 본질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머리를 빨주노초 파남보려도 다 했었어요. 회사를 어쨌든 입사해야 되니까 검정색 머리를 처음 하고 아빠를 딱 만났는데 아빠가 내가 지금까지 널 봤던 머리 중에 가장 실망스럽다. 나는 너가 남들과 달라서 좋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거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를 들면 왕따를 당해서 힘들어할 때도 야 너가 모두를 왕따시켜. 그리고 꼴찌를 했을 때도 혼나본 적이 없어요. 야 너가 꼴찌라니까 누군가 1등을 하는 거야. 괜찮아. 꼴찌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너무 남들과 다른 거에 대한 긍정이 되게 강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김수영 작가님이 멈추지 마 꿈부터 다시 써봐 그 책에 나오는데 편의점 앞에서 내가 짜장면 먹을까 라면 먹을까 이거 뭐 짜파게티 먹을까 라면 먹을까만 고민하는 학생들 같다는 거죠. 왜냐면 초중고 해봤자 이제 막 그 정말 학교에서의 그 교과 과정만 공부해 본 친구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사실 세상에 나와 보면 뭐 빠에야 뭐 똠양꿍 정말 세상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만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사실 너무 없는 거죠. 초중고등학생 때도 많은 기회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걸 대학생 때 늦게도 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손석희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40살에 저널리즘을 공부했다고 전 들었어요. 고민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되게 유의미한 과정이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거를 언제 찾을지는 모른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려면 그게 안전망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을 때 진짜 즐거운지 내가 이걸 했을 때 진짜 싫은지 사람 심리는 또 기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나 이게 좋아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내가 나 이거 싫어 라는 말을 아이들이 편하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나 주변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그런 감정들이 다 느껴도 괜찮다는 안전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친구들의 마음 상태를 더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 그렇게 느껴도 괜찮아. 너 진짜 공부가 싫구나. 공부가 싫으면 그럼 딴 거 해도 돼. 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냥 공부를 안 하면 사회적으로 도태돼. 뭐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공부가 싫은데 이렇게 좋아하는 척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그러니까 진실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데 좀 더 앞장서면 어떨까?